예덕선생전 시작할게. 자, 박지원 작품이야. 박지원은 누구지? 조선 후기 실학자지, 그지? 조선 후기 실학자고 북학파지, 그지? 여기 실학자 북학파. 청나라의 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었지, 그지? 이 박지원이 시는 한문소설이야. 한문소설이고 그 당시 예쁨만 따지고 일하지 않고 이런 양반들을 풍자하는 풍자 소설이야. 한문으로 된 거야. 한문으로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옛날 소설이니까 다 대부분 뭐겠니?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그지? 정기적 작가 시점으로 되어 있고, 자, 성귤자라는 사람에게 엄행수라는 친구가 있어. 엄행수라는 사람 친구가 있는데 제자인 잡목이 아우 선생님 저 어떻게 엄행수 같은 사람과 친구를 합니까? 양반으로서 정말 부끄러워요. 선비로서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 진정한 바람직한 교우관계, 친구 사이는 어떤 게 바람직하냐. 그리고 너가 왜 열심히 일하는 엄행수를 안 좋다고 얘기하느냐.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덕선생이라고 칭한다는 거야. 이게 누구냐면 엄행수라는 똥을 처리한 음료 처리하는 사람이야. 처리하는 사람을 이 사람의 인간형,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거. 그래서 예찬적이고 설득적이고 실천적, 실천하는 사람. 자, 주제는 뭐냐면 바람직한 교우의 도와 직업적 차별 타파. 자기 일해가 열심히 벌어먹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데 그걸 왜 뭐라 그러냐. 직업적 차별하는 것을 타파 없애야 된다. 그리고 엄행수의 무실역행, 실천하는 삶을 높이 칭찬하는 거야.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현실 대한 비판과 풍자가 들어있고 새로운 인간형, 어떻게 엄행수 같은 사람 인간형이 제시되어 있고 그런 인간성을 긍정과 평등사상, 차별하면 안 된다. 평등사상이 담겨있고 직업타파의 정신이 담겨있는 작품이야. 자세히 볼게. 자, 성귤자는 이등무도 조선 후기의 실학자에게 자, 여기 있네. 이등무의 벼로야. 자, 벗한문이 계시니 예덕선생이라. 자, 왜 예덕선생이라 했냐면 더럽고 똥지게꾼이야. 남의 집 화장실 아니고 그때는 측간 변소에 치워주는 똥지게꾼. 더럽고 미천한 일을 하지만 덕이 있다는 뜻에서 붙인 호칭이야. 덕이 있다는 뜻에서 붙인 호칭. 글자가. 자, 붙인 호칭. 자, 종본탑 동쪽에 사는데 이 사람은 종본탑 동쪽에서 사는데 구체적 지명이 나왔네, 그지? 구체적 지명이 제시되어 있고 마을 안에 똥그름을 쳐내는 것으로 생계를 삼고 있다. 그러면 자, 이게 인물의 직업이지, 그지? 인물 엄행수의 직업, 엄행수의 예덕선생의 직업, 엄행수의 직업이 뭐하니? 똥지게꾼이라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 고전소설은 어떻게 해요? 고전소설은 제자 가인형 인간이지. 인물형이지, 그치? 얼굴도 잘생겼고, 비범한 능력에 글도 잘 쓰고 이런 거지. 그런 인물과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주인공하고 다르다, 그치? 고전소설의 일반적, 자, 일반적 주인공과 다름. 일반적 주인공은 어떻게 제자가인이라 했지. 제자가인형 인간형이 아님. 자, 이 사람이 행수라 하는데 행수는 뭐 상의를 하는 늙은이를 일컫는다. 행수라는 뜻은 이렇게 상의를 하는 늙은이. 상의는 막일이야, 막일. 그냥
자, 특별한 기술 없이 그냥 막 하는 일, 막 일을 하는 늙은이를, 제일 우두머리를, 이 우두머리, 행수, 우두머리라는 뜻이야. 우두머리를 갖다가 행수라고 해가지고 성이 엄씨야. 그래서 엄행수라고 하는데, 자목이라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 선귤자의 제자야. 선귤자의 제자고, 이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지. 선귤자의 제자고, 자, 이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야.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 전에 선생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벗은 동거 생활을 하지 않는 아내요. 한 탯줄에서 나오지 않은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친구는 아주 소중하다는 뜻이야. 친구는 아주 소중하다는 뜻이야. 자, 친구는 아주 소중하다는 하다라는 뜻이야. 소중한 존재. 것이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아내와 형제처럼 소중한 것이다. 자, 이 세상에 한다는 양반인데 중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이가 수두룩합니다. 선생님이 그런 분은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행수로 말한다면 마을 안에 천한 사람으로 상의를 하는 하층의 처지요. 하층의 처지요. 마주서기에 욕스러운 자리에 마주서기에 욕스러운 자리입니다. 선생님은 그의 인격을 높여 스승이라고 일컬으면서 예덕선생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장차 교분을 맺어서 벗이 데려가시니 저까지 부끄럽다. 너 선생님 그러시는 행동은, 선생님의 행동은 그래 저까지 부끄럽다고. 자, 부끄러워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문화를 하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목은 어떻게 해요? 자목은 이런 하식하려고 한다는 뜻은 나 여기서 떠나려고 합니다. 자, 자목은 자목은요 일반적인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사람. 일반적인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사람이야. 중시하는 사람. 그래서 난 여기서 떠나려고 한다. 선귤자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선귤자가 이제 이 자목의 이런 말에 거기 함께 내가 벗에 대한 것을 내 자네에게 이야기해 준세. 속담에도 있거니와 의원이 제 병을 못 보고 무당도 제 굿을 못 한다고 했네. 그러니까 이거는 허물은 스스로 바로 잡기 어렵다. 허물은 스스로 바로 잡기 어렵다. 그래서 얘기해 주겠다. 잡기 어렵다. 너 생각이 어떤 게 잘못됐는지 얘기해 주겠다. 자, 이거 뭐 비슷한 말은 중은 제 머리 못 갖는다. 이걸 갖다가 속담을 인용했으니까 풍류법. 그리고 인용했으니까 인용법. 비슷한 속담 하나가 또 뭐냐면 중은 제 머리 못 갖는다. 자기 생각으로는 이것이야말로 내 장점이라고 믿는 점도 남들이 몰라준다면 어떤 사람이나 속이 답답해서 자기 결함을 지적해달라는 편으로 말을 꺼내게 되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자기 장점이 있는데 막 자랑하고 싶은데 이게 자랑이 남이 있잖아. 남이 이렇게 막 남들이 알아줘가지고 당신 이거 정말 잘하네요.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는 말을 못해. 답답해. 그래서 나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 줄래? 그리고 자기 결함을 시작해 달래. 자, 그런데 칭찬만 하면 아침에 가까워서 못되가 없고 타박만 하면, 그러면 단점만 얘기하면, 헐뜯기만 한다면, 자, 본의와 틀어지네. 자, 헐뜯기만 한다면, 장점을 얘기해달라. 자기는, 이 사람은 내가 결함 얘기해달라는 게, 정말 결함을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고, 자기 장점을 얘기해달라는 소리를, 차마 대놓고 못하니까, 내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칠 수 있으면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되고, 거기다 대고 칭찬만 하면 아침하는 같이 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진짜 결함을 얘기하면 흥분한 것으로 떨어져.
원래 본의와 원래 의도와 원래 의도는 뭐야? 원래 의도는 칭찬이 나타나는 거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본의와 원래 의도와 의도 뜻과 멀어진다. 뜻과 멀어지지 멀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그의 장처가 아닌 점을 들추어서 장점이 아닌 것을 들추어 가지고 어름어름 당치 않는 만지를 한단 말일세 어정거리 만지를 한단 말일세 어정거리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처가 아닌 점을 어름어름 당치도 않는 다른 것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되는 거야. 우물쭈물 이제 잘 얘기 못하는 거야. 그렇게 적절한 내용이 아닌 만큼 그러니까 나 장점 얘기해줘 그러니까 아니 장점 얘기해줘 이런 말 못하지. 그러니까 나 잘못한 게 있으면 얘기해줘. 그러니까 잘못한 거 하면서 돌려가지고 잘못한 거 얘기해달라는 뜻이 아니니까 대강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단 말이야. 그렇게 적절한 내용이 아닌 만큼 이렇게 얘기하면 적절한 내용이 아니지, 그치? 아닌 만큼 설사 책망이 좀 과하더라도 저편에서 고를 내지 않는 거지. 왜? 자기랑 상관없는 거니까. 듣는 사람이 자신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자신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안 내는 거야. 그러다가 숨겨놓은 물건을 알아맞히듯이 슬그머니 그러니까 나 다른 얘기 속 하다가 이제 슬그머니 장처라고 믿고 있는 그 점을 언급하면 이제 굉장히 끝으로 이제 슬그머니 끝으로 심하게 드러내지 않고 심하게 드러내지 않는 방법으로 않는 방법을 써가지고 굉장히 이성적인 모습이지. 이렇게 이제 장점을 얘기하는 거야. 이성적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일세. 마치 가려운 데 끌어준 듯이 속마음을 감격해 할 것일세. 왜? 칭찬해주니까. 원래 칭찬이 듣고 싶었잖아. 근데 칭찬해주니까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야. 그지?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좀 가려운 데를 긁는데도 도가 있네. 근데 너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칭찬하는데도 너무 이제 또 가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등에 손을 댈 때는 겨드랑이에 가까이 가지 말고 가슴을 만질 때는 목을 건들지 말아야 하네. 이 말은 뭐냐? 일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칭찬을 일정한 선을 넘지 않고 일정한 선을 넘지 않고요. 일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어느 정도 어떻게 해요? 칭찬을 너무 직접적으로 또 하지 말고 칭찬을 너무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 멀리 돌려 간접적으로 해서 멀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여 상대를 감동시킴. 요렇게 한다는 거야. 칭찬 같지 않게 칭찬이 과연 알칵 손목을 잡으면서 감동해가지고 자기를 알아준다고 할 것일세. 이렇게 벗을 사귀면 좋겠는가? 좋다는 소리 안 좋다는 소리. 이렇게 해서 벗을 사귀면 좋지 않다는 거지, 그지? 그죠? 제자에게 방문하지, 그지? 한심을 사기 위해서 교묘하게 한심을 사기 위해 교묘하게 얼굴빛하고 꾸미는 거지, 그지? 얼굴빛을 꾸미고 말하는 거, 교묘하게 말하는 태도가 과연 좋겠느냐 하면서 제자에게 방문하지.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이렇게
친구를 사귀는데 듣기 좋은 칭찬만 하는 친구. 이게 과연 좋은 친구겠니? 이렇게 묻는 거야. 요런 거 교막에 말하는 거 교원 영색. 좋은 말로 남 듣기 좋도록 하는 거 교원 영색이라 그러고 가리우고 자목이 자 손으로 길을 가리우고 내빼면서 말하기를 길을 가리고 내빼면서 도망가며 말하기를 이건 선생님의 내게다가 장사치의 하는 일이나 하인놈이 하는 버릇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이게 내게다가 저에게 자 천박한 사람들이 하는 일 이게 천박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자기한테 가르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낮은 신분의 사람을 멸시하는 거지. 자기 같은 선비는 그런 장사치들이 하는 얼굴빛을 뭐 아름답게 해가 좋은 말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저 장사치, 하인놈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자기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멀시하는 거 있지, 그지? 그렇게 사귀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이렇게 좋은 말로 칭찬이나 하고 이러면서 사귀면 안 된다는 걸 누가 선귤자가 지금 자목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귤자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자네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과연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일세. 자네가 부끄럽게 여기는 거 뭐야? 엄행수와 사귀는 거. 엄행수와 사귀는 거와 사귀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일세. 여기 있다는 것은 자 이속과 자기 이익 되는 걸로 사귀는 행동 이속과 이점으로 사귀는 모습에 있다는 거야. 너가 지금 엄행수 똥치꾼이라고 사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그러면 교묘하게 얼굴빛을 좋게 해가지고 칭찬하고 말하는 그런 그런 사귐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엄행수와 사귀는 것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얘기야. 대체 장사치의 이속으로 사귀고 체면을 차리는 양반님네의 것은 아첨으로 사귀네. 장사치들은 이속으로 사귀고 체면을 차리는 양반님들은 아첨으로 사귀네. 본래부터 자 이거는 진정한 펫의 사귐이 아니라는 거지. 진정한 펫의 사귐이 아니라는 것이고 본래부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3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고 3번 뭔가 자꾸 뭘 달라 그러면 자신의 이익과 반하지 그지. 자신의 이익과 반하면 다 멀어진다는 거야. 반하면 멀어지고요. 아무리 원수치부하는 사이라도 3번 줘서 친해지지 않는 사람이 없단 말일세. 아무리 원수라가 사이 안 좋은 사람도 내가 3번 뭘 주면 뭐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가까워진다는 거야. 자, 자신의 이익에 합당하면 가까워짐. 자, 그래서 이런 이익관계로 벗을 사귀는 것을 얘기하지. 사귐. 그렇기 때문에 이속으로 사귀어서는 지속되기 어렵고 아첨으로 사귀면 오래가지 못하는 법일세. 그래가지고 이거 자 직접적으로 자 자목에 친구 사귀는 걸 직접적으로 자 비판하지 그지. 비판하고요. 예덕 선생과의 사귐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예덕 선생과의 사귐은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 적자.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 만일 깊숙하게 사귀자면 체면 같은 것을 볼 것이 없고 진실하게 사귀자면 특별히 축자사사할 것이 없네.
그러니까 깊숙하게 살면 말고 체면따위 볼 거 없다는 거야. 오직 마음으로 벗을 사귀며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의 벗으로 되니.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짜 인격으로 벗을 사귀어야 된다. 이게 이제 주제의식이지. 이게 주제의식이고요. 자, 이게 선교자가 말하는 거, 작가가 말하려는 거. 진정한 벗의 사귐은 뭐라는 거야? 진정한 벗의 사귐은 뭐하니? 마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 인격으로 사귀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사귀는 것은 천년전의 옛사람도 아작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요. 천년전의 옛사람 어떻게 사귈까? 뭐 책 같은 걸로 사귀는 거지. 그렇게 아주 멀리 먼 옛날 시간의 사람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만리의 거리도 소격한 것이 아닐세. 만리의 거리가 있어도 사귀는 사이가 멀어져. 사귀는 사이가 멀어졌어. 왕래가 막힘이 소격이야. 왕래가 막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마음으로 그런 거 있잖아. 진짜 친한 친구는 정말 오랜만에 봐도 친구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진정한 친구는 친구야. 마음이 통해. 그렇다는 거야. 저 엄영수라는 분이 언제 나와 알고 지내자고 한 것일까마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저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서 건지지 못하네. 그러니까 세속적 이익은 그 사람이 나하고 사귀자는 거 없다. 나 그 사람 사귄다고 이익되는 거 없지만은 세속적 이익과는 관련이 없다. 이익과 관련이 없다. 그가 근데 그는 굉장히 소박한 사람이라는 게 이제 뒤에 나와. 그가 밥을 사실 때는 꿀떡꿀떡 의성어 의태어 쓴다 그지. 꿀떡꿀떡 걸어 다닐 때는 어청어청, 잠을 잘 때는 쿨쿨, 웃음을 웃을 때는 허허,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멍하니 동신 같아. 동신 바보 이런 거지. 자, 바보 같아 보이고 바보 이런 거지. 보이네. 자, 흙으로 쌓고 집으로 지은 덮은 데다가 구멍을 뚫어 놓고는 새우처럼 이렇게 집이 이제 조그만가 봐. 새우처럼 덩을 구부리고 들어가서 개처럼 주둥이에 틀어박혀 자네. 그러니까 이거 체면과 거리가 먼 거야. 자, 의승의태어를 사용해가지고 그게 음성상징어지.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자, 꾸밈없는 자가 이상하다. 꾸밈없는 엄행수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생생하게 표현. 자, 다시 그리고 그렇게 자고 다시 아침 낮에는 즐거이 일어나서 발채를 짊어지고. 발채는 지게 위에 얹는 소쿠리야. 지게 위에 얹는 소쿠리. 짊어지고 동구름을 치러 마을 안으로 들어오네. 9월에 들어서면 서리가 내기고 10월에 잡아들면 살얼음이 잡히네. 그려. 사람의 똥, 마구간에서 말똥, 외양간에서 소똥, 지방 구석구석에서 닭의 똥, 개똥, 거의똥, 돼지우리에서 돼지똥, 비둘기똥, 토끼똥, 참새똥 등. 자, 일반적으로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 보통 일반적으로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 똥이란 똥을 귀한 보물처럼 모조리 글래질해 가도 누가 염치 뻔뻔하다고 말할 사람이 없단 말일세. 혼자 이익을 남겨 먹어도 누가 어리를 모른다고 말할 사람이 없고 많이 걸고 모아도 누가 양보성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네. 자,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도 않고요. 이런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자, 이게 일반적으로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엄영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열심히 일하잖아. 그지? 그리고 자기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요. 피해 주지 않고 손가락질 밟지 않는다. 손가락질 나쁜 행동 아니잖아. 도덕도 어긋나는 행동 아니잖아. 그지?
손가락질 받지 않는다. 손바닥에다 침을 탁 뱉어서 삽을 들고서 허리를 구부리고 꼬불꼬불 일하는 것이 마치 날짐승이 무엇을 쪼아먹고 있는 것과 흡사하거든. 그는 화려한 외화, 화려한 거칠에 화려한 거칠에도 힘쓰려 하지 않고 풍막을 잡히며 노는 것도 바라지 않지. 허리허식과 풍류와도 관계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허리허식과 풍류와도 관계없음. 풍류와도 관계없음.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일을 누가 원하지 않을까만 원한다고 해서 얻어질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높아지고 그런 거요. 돈 많고 그런 거 원하지 그지. 근데 원한다고 그거 다 얻는 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부러워하지 않는단 말일세.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고 음행수는 그냥 자기 삶에 만족하고 이게 뭐야? 안분지족이지. 삶을 살아간다는 거야. 찬양을 한다고 해서 더 영예로운 것도 없으며 헐뜯는다고 해서 더 욕될 것도 없네 그려. 그러면서 왕십리 무 이거 걸음이잖아. 이거 똥은 걸음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왕십리 무 살구지의 순무 그리고 석교의 가지 외 참외 호박 연이 홍해 고추 마늘 부추 파 염교 청파리 미나리 이태인의 토란 등은 아무리 상상 등의 밭에 심는다 해도 좋은 밭에 아주 기름진 밭에 심는다고 하더라도 음시의 똥그름을 가져다가 걸쭉하게 갖고 오야만 이게 이제 그름이 되니까 1년에 6천냥 돈을 벌어들이게 되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이런 것들이 좋은 밭에 심는다 그래도 음행수가 이렇게 똥그름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아주 이게 돈 가치가 없어서 이렇게 좋게 잘 키워내지 못한다는 거야. 이 갈로는요, 농사일에 그러니까 이 예덕 선생은 농민은 아니야. 농민은 아니지만 농사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는 예덕 선생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는 하루아침에 밥 한 그릇을 먹네. 그래도 의기양양하고 저녁에 이르러서는 또 밥 한 그릇을 비우네. 누가 고기를 좀 먹으라고 그러면 고기 반찬이나 나물 반찬이나 목구멍 아래로 내려가서 배부르기는 마찬가지인데 입맛에 당기는 것을 찾아 먹어서 무엇 하느냐 하고 또 옷 갓을 차리라고 권하며 넓은 소매를 휘두르기에 익숙하지 못하거니와 새 옷을 입고서는 짐을 질 수 없다고 대답하네. 그러니까 요거 예덕 선생의 실질적인 측면이지. 예덕 선생의 실리적인 측면 첫 번째 먹는 거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고 또 두 번째 실리적인 측면 두 번째 옷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야. 해가 바뀌어 설이 되고 이른 아침에 처음으로 갓쓰고 우도 딛고 띠띠고 새로 신을 신고 동리 이웃 간을 두루 다니며 새해 인사를 하지. 여기서는 자 그래도 이렇게 뭐 아무거나 먹고 뭐 옷을 아무거나 입고 작업복 맨날 입고 다니지만은 또 예절을 지킬 때는 지킨다는 거야. 자 여기 관련은 예절을 지키기 위해서 복장을 단정히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인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돌아와서는 혼옷을 도로 꺼내 입고 발채를 쥐고 발피 아까 지게 위에 얹는 소쿠리라 그랬지. 자 마을 안으로 들어서거든. 자 음행수 같은 분은 더러운 상일로 높은 덕을 가리고서 상일이라는 건 막릴이라고 했지. 지금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막릴. 이런 더러운 막릴 하지만은 높은 덕을 가리고서 세상에 크게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이런 거 세상에 숨 언일지사라 그래. 막리를 하지만 이 사람은 특히 덕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야. 옛글에 이르기를 부자와 기인이 천지에 있어서는 부자와 기인으로 지내고 가난하고 미천한 처지에 있어서는 가난하고 미천한 대로 지낸다고 했네. 대체 처지란 것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야. 또 시경에 이르기를 아침 저녁 공무를 같이 보는데도 분복이 저마다 다르고 타고난 복
타고난 복이 각자 저마다 다르다고 했네.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사는 게 그게 맞다는 거야. 분복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란 말이지. 대체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각기 정해진 분복이 있는 것이니 제 분복을 가지고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새우젓을 먹게 되니 닭알찌개가 생각나고 가롯을 입고 나면 모시옷이 부럽게 되는 거지. 새우젓 먹으니까 더 좋은 닭알찌개가 먹고 싶고, 자, 가루를 입으니까 더 좋은 모시옷이 입고 싶어진 거야. 이건 뭐야? 만족하지 못하고 나한테 뭐가 하나 주어지면 더 큰 걸 하고 싶다는 거야.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세태를 풍자한 거야. 세태풍자. 자, 그러니까 내한테 뭐 하나씩 있으면 그게 만족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더 큰 거, 더 좋은 것을 바란다는 거야. 자, 천하가 여기서부터 어지러지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니까 천하가 어지러진다는 거야. 백성들이 와 하고 들고 일어나서 논밭을 서로 빼앗으며 이에 밭이랑이 황폐해지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진다는 거야. 진성 오강 항정의 무리가 그의 농사일이나 하는 데만 만족하고 말 사람들이었는가? 이 진성 오강 항정은요, 농민 봉기를 한 사람이야. 이 농민 봉기를 한 사람들인데, 이 농민 봉기를 한 사람들을 대해서는요, 작가는 여기에 대해서, 자, 작가는 이들이 분수를 모르고 만족했겠나? 만족 안 했기 때문에 농민 봉기를 일으켰지. 이렇게 분수를 모르고 욕망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욕망을 냈다고 생각한다. 주역에서 짐질 것도 있고 탈 것도 있어서 도적을 불러들인다. 그러니까 주역에서 가진 것이 많을수록 가진 거 많으니까 도둑이 쳐들어온다는 거야. 그 집에.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벼슬자리에는 깨끗지 못한 구석이 있으면, 왜? 욕심을 부려가지고 제 힘으로 본 것이 아니고는 보호가 재산가의 칭호도 더러운 것일세. 왜? 물질의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물질의 욕심. 자, 이런 사람들은 물질의 욕심 부리는 사람이고, 뭐와 대비되니? 예덕 선생과 대조되는 사람이지. 선생과 대조되는 사람. 예덕 선생은 긍정적으로 보는 인물이고, 이런 보호가 재산가도 물질의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원래 사람이 숨이 떨어지면 입안에 굿을 넣어주는 것도 깨끗이 가란 뜻일세. 죽으면 입안에 굿을 넣어주나 봐. 저 어맹수가 똥을 치고 거름을 대어다가 그걸로 먹고 사는 것이 지극히 깨끗지 못하다고 보겠지만, 그 생활은 지극히 향기롭고, 이 생활은 깨끗지 못하다고 보겠지만은 그 생활은 굉장히 향기롭고, 이 두 개가 대조지, 그지? 대조고. 이게 박지현이 지은 강문자전이라는 작품을 보면, 강문자라는 인물도 이렇게 굉장히 지저분해. 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건,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이 두 개는 대조고요. 왜? 지극히 향기롭고, 요거 향기롭다는 것은 욕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지. 욕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고. 자, 어리를 지키는 점은 지극히 높은 것일세. 몸을 굴리는 것도 지극히 더럽다고 보겠지만, 어리를 지키는 점은 지극히 높은 것일세. 몸을 막 굴려가 사는 거 더럽지만 아니야. 어리를 지키고 사는 거, 그게 지극히 높은 것이다. 그리고 그 뜻을 미루어 생각한데 비록 굉장한 벼슬자리도 그를 움직이지 못할 것일세. 자, 벼슬자리 준다고 움직이지 못하고 깨끗한 가운데도
가운데도 깨끗이 못한 것이 있고, 자, 판단 그러면 판단 기준이요. 판단 기준이 뭐냐면, 외모가 아니라는 거야. 외모보다 외면이 아니라는 거야. 겉으로 드러난 걸 갖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더러운 가운데서도 더럽지 않은 것. 누구야? 예덕 선생이지. 있단 말일세. 내가 먹고 입는 데서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 다다르면 항상 나만 못한 처지의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나 힘들면 나보다 못한 사람 생각하고 참게 되지, 그지? 근데 엄행수에 이르러는 견디기 어려운 처지단 없는 것이. 그러니까 엄행수가 가장 천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제일 천한 일을 하기 때문이야. 그보다 천한 일을 하기 때문에 진심으로서 애초부터 도둑질할 마음이 없기로 나라면 엄행수 같은 분이 없다고 생각하네. 이 마음을 더 키워 나간다면 성인도 될 수 있을 것이네. 그러니까 자, 외면이 아닌, 엄행수의 외면이 아닌 내면을 보고요. 내면을 통한 깨달음이고, 내면을 통한 깨달음. 자, 대체 선비가 좀 공하다고 해서 궁기를 들어도 막 가난한 척을 해도 궁색한 기색을 막 가난한 기색을 들어도 수치스러운 노릇이며, 자, 선비를 양반을 비판하는 거. 양반이라 하자. 자, 양반 비판 첫 번째. 출세한 다음에 제 몸만 받들기만 급급해도 수치스러운 일이고, 비판 두 번째. 그리고 수치스러운 노릇일세. 아마 엄행수를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거의 드물 것일세. 자, 그러니까 왜?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고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고, 자,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엄행수를 선생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단 말일세. 어떻게 감히 벗으로 사귀겠다고 할 것인가? 자, 경지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자, 벗으로 삼기에는 그 경지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 감히 벗으로도 못한다. 그래서 예덕 선생이라고 부르는 이유지. 부르는 이유. 자, 그래서 예덕 선생이라고 일컫는 것일세.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예덕 선생을 통해서 자목이란 사람하고 문답 보면 되겠지. 문답. 그래서 뭐 하냐면, 자, 새로운 인간상이 제시됐지, 그지? 성길자는 소외된 천민계층의 인물 가운데 청렴한 인격의 소유자인 그 예덕 선생을 발견하고요. 그를 존경한다는 말로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였고, 바람직한 이 예덕 선생을 통해서 자기 일에 충실하고,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자기 생활에 만족하는 이런 사람이 바람직한 인간상이다.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전통적인 사계층, 산농공상 이런 계층에 속하지도 않는 인물이야. 산농공상에 속하지 않은 인물. 농부에게 그 예로 농부에게까지 인물을 져다주고 돈을 받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계층, 임금 노동자 계층이야. 임금 노동자 계층으로 추정 가능하여.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알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인물로, 이 엄행수라는 인물은 자기 분수를 알고 그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인물, 그런 인물이 바람직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예덕 선생들이다. 자, 고생했고요. 뒤에 20문제 있다. 20문제 풀어보자. 여기까지다.